좋아요, 구독!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이스라엘 하마스 갈등이 격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 항만 확보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HMM과 고려해운, 대한해운 등 10개 주요 국적 선사의 관계자들과 대책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 인근을 기항하는 국적 선박과 선원의 안전과 수출입 화물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관련해서 해운주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의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중동의 확전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대체 항만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운주 내에서 더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해수부에서 어저께 이제 국적선사들과 같이 이제 그 이스라엘 인근 항공 기항에 대한 네. 문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이스라엘하고 이제 팔레스타인은 이제 분쟁이 커지고 주변국으로 이제 확대되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이제 보이면서 이스라엘 쪽에 이제 해안 쪽으로 이제 수출입이 항에 대한 그런 이제 위험도가 그만큼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선박이나 그다음에 그 선원들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수출입 화물에 대해서 이제 수송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논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향후에 이제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고 확전될 경우에는 중동 지역 내에 해상 운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뭐 대체 항만이나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중동 지역 내에 이제 국적선사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영향은 없을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이게 어저께 이제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이스라엘 해변, 그러니까 이스라엘 항해 네. 기항하는 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간에 이제 무역 규모를 보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37억 달러의 수출입 규모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뭐 우리나라의 뭐 수출입 기준으로 보면 한 0.3%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수출입 관련돼서 36위를 차지할 만큼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이 기항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뭐 큰 영향은 없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스라엘 내에 이제 이런 문제가 중동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확전이 됐을 때를 이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란이 개입을 하는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 확전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이란이 참전을 해서 뭐 이 분쟁이 이제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란이 참전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보나마나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제재를 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란이 현재 이제 원유 수출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좀 제약이 될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지금 뭐 아라비아 해에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중동 산유국에서 지금 원유 수출하는 가장 중요한 그 지역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이 봉쇄 작전을 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봉쇄 작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중동 지역의 해상 물동량이 상당 부분 감소가 되고 그만큼 리스크도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이 상황이 진행이 될지 여부는 아직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선제적으로 지금 뭐 투자에 임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기항하는 이슈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점유율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런데 해운주 내에서도 흥하해운의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장중에 25%대까지 오르다가 지금은 17에서 18%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해운주 내에서도 이 흥하해운에 조금 더 매수세가 몰린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 어떤 전략 짜가면 좋을까요? 네,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케미칼, 그러니까 화학 관련된 네. 제품을 이제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해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제품을 이제 그러니까 운송을 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화학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해상 운임 관련돼서 좀 더 증가하는 측면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따지고 보면 흥하해운이 지금 이제 주로 거래하는 지역은 중동 지역이 아니라 동남아와 중국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해당 지역에 뭐 물론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 그다음에 석유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단기적인 영향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보다는 아마
그 흥하해운의 그 유통 주식수가 작기 때문에 적은 물량으로도 좀 더 주가가 큰 폭의 진폭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대주주인 잔금상선의 지분율이 84.85%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15%에 네. 불과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이제 또 이거를 투자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좀 투자를 좀 장기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뭐 물량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 유통 물량은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한적인 물량 속에서 뭐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매매로 인해서 뭐 쏠림 현상이 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급등이 이제 일어나는 거고요. 아마 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오래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마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맞춰서 투자를 뭐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흥하해운의 경우에는 유통 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급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해운업 특성상 9월이 최대 성수기입니다. 그런데도 컨테이너선 운임이 약세를 보였고요. 또 증권가에서는 벌크윤의 시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죠. 그러면 해운업이 개선될 가능성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 전망은 저희가 어떻게 체크해 나가면 좋을까요? 일단 컨테이너선 쪽과 이제 벌크선 쪽을 좀 나눠서 좀 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과거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9월 달에 이제 컨테이너선에 대한 운임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뭐 얘기들이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인 SCFI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13일 기준으로 891.55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지금 SCFI는 한 1000포인트 내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 4000포인트 전후에서 움직였던 거에 비해서 상당 부분 이제 낮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9월 이후서부터는 지금 1000포인트를 이제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컨테이너선 관련된 그런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 간의 이제 무역 거래가 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지 이제 물류망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연말 이제 소비 시즌에 맞춰서 이제 생산되는 물량을 좀 일찍 발주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9월 달에는 생각보다는 발주 관련된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18일 이후 기준으로 2058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초에 1000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꾸준하게 지금 한 달 반 동안에 2배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BDI 지수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3분기의 성장률이 지금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고 아마 이 추세가 4분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BDI 관련된 그런 이제 지수 상승세는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중국 관련된 이제 해상 물동량이 증가한다라는 게 가장 큰 이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벌크선 관련 쪽으로는 실적 개선세가 조금 이어질 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물동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해상 운임도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현재 중국이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지금 내수 쪽에 이제 내수 부양책 차원에서 지금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과연 이제 수출이 관련된 분야가 얼마만큼 좋아지느냐가 이제 향후에 이런 벌크선에 대한 실적 개선 여부가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크선 기업들의 이제 실적들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해 보실 필요는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벌크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한 이후에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가는 어느 정도 떨어진 거 아니냐.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진 않고 조금 이제 벌크선 부분은 개선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